우선 첫 번째로 외계 생명체가 나오는 부분 찾아볼게요. 65페이지 같이 펼쳐보시면은 같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별들 주위를 돌고 있을 셀 수 없이 많은 외계 행성들에도 생명이 살고 있을까? 만일 살고 있다면 외계 생명도 지구에서처럼 탄소를 기본으로 하는 유기물일까? 외계 생명은 지구 생명과 얼마나 비슷하게 생겼을까? 아니면 그곳 환경에 적응하느라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를까?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지구 생명의 본질을 알려고 노력하고 외계 생물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애쓰는 것은 실은 하나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개의 방편이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과연 누구란 말인가? 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외계 생명체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이게 사실은 되게 이렇게 보고 나니까 되게 우주적이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일상이라든가 늘 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체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네, 네. 나의 뭐 소속감, 나의 위치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거울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근데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도 거울이지만 또는 자기 부모, 자기 동료, 자기 자식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게 과연 누구냐는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주관적인 방식의 질문인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과 비교.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외계 생명체, 외계인 얘기를 나누는 게 우리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연결시키고 앞에 두 개의 방편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질문은 하나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럼 외계 생명체, 외계에는 어떻게 생겼나? 누구인가? 그거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에 있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생명체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것과 같은 것. 그렇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그러면 우리들의 차이. 항상 생각해보면, 나는 이래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나는 이래라는 것보다는 나는 너에 비해서 키가 커. 나는 너에 비해서 뭐가 뭐 이래. 너라는 것을 평균으로 상정하기도 하고, 네. 특정한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자기가 만드는 가상의 것의 기준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외계 생명체라는 것은 우리 자신 지구인이든 뭐 나든 간에 그런 것들의 어떤 정체성,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말을 할 때 바라볼 수 있는 정말 궁극의 거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네. 이 코스모스 전체에서 또 이 문법이 계속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금성도 얘기했다가 지구 얘기를 하기 위해서 화성도 얘기했다가 물론 반대일 수도 있죠. 화성 얘기를 하다 보니 지구로 올 수도 있고 그쵸. 금성 얘기를 하다 보니 지구로 올 수도 있는데 외계 생명체를 상상하다 보니 그러면 우리는 대체 어떨까?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장은 이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지구의 생명이 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네. 구태여 여기서 그러면 지구상에서의 어떤 환경 조건과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진화를 해서 이렇게 됐어라고 그냥 보통 그렇게 서술하잖아요. 근데 이게 구태여 외계 생명체를 끌어들여서 네. 그거 중에 우리 하나, 이 부가 중에 하나.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네. 읽는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말로 우리가 선언할 때 우주에는 생명체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지구 생명체는 그거 중에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생명의 연장선상에 그거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네. 우리만 얘기해놓고 이렇게 따로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 사이에 느낌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보면 네. 이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듣다 보니까 외계 생명체는 그냥 있어. 우리는 그런 외계 생명체 중에 하나야. 우주 생명 이렇게 오는 거 하고 네. 지구라는 생명체를 열심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화성에는 있나 없나 하고 이렇게 가서 하는 것 사이에 보면 그냥 이렇게 서술된 코스모스 읽는 사람들은 그냥 우주에는 생명이 있어. 너무 당연해.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고 여러 부가 중에 하나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것도 코스모스의 스케일이죠. 음. 네. 뭐 이렇게 하나씩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우선 여기서부터 딱 치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생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말을 하겠지만 그래서
질문들이 있는데 네. 요거 다음 키워드 넘어가기 전에 또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그냥 이게 코스모스에 나온 게 아니고 네. 그냥 읽어보셨다면 이거 자체만 문장만 네.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쓰여졌을까? 그럼 지금 쓰여졌다고 해도 네. 아주 적합한 단어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봤을 때 네. 이게 1980년에 쓰여졌으리라고 상상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굉장히 궁극적인 질문들이었고 언제든지 던질 수 있고 아직 일부분 해결되고 일부분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인 거고 네. 마땅히 우리가 던져서 해결하고 싶은 질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면 코스모스 책의 보편성인 것 같아요. 그런 걸 고전 이런 걸로 부르는 건 아닌가요? 혹시? 네,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전 생각해 보시면 특히 네. 이제 소설 고전이나 네. 뭐 희곡 같은 거 보면 네. 지금도 우리가 깔깔거리고 웃고 뭐 질투하고 뭐 괘씸하다 그러고 분노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의 보편성을 맞아. 깔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네. 표현하는 방식이나 해결 방식 같은 것들이 우리의 지금의 어떤 감수성이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호모사피엔스로서의 본성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과학책은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이 바뀌는 기술과 그쵸. 발전이 너무 심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질문과 여기서 지향하는 바의 보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원적인 걸 근원적인 걸 때문에. 묻고 그리고 답도 아주 현상 하나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네. 이 근원적인 질문에 지금 당시에 알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여기에 부합하는 것이 있는가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골라서 예를 드니까 네. 숫자는 조금 바뀌었을지언정 여기서 이야기했던 결론들이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가 보네요. 이 생각이 드네요.